안녕하세요. 당귀다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저희가 가져온 이야기는요. 단순한 자동차 뉴스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거대한 제국, 바로 독일 자동차 산업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진행자,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시죠? 이건 그냥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라 최고의 품질, 최고의 기술을 상징하는 이름들이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철옹성 같던 독일의 거인 3사. 이 회사들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무려 76%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게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실적이라고 합니다. 네? 76%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숫자를 잘못 들은 건 아니죠? 항상 최고라고만 생각했던 회사들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그냥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정말 거대한 위기가 시작된 건가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비우스테님 질문처럼 이게 그냥 잠깐 어렵고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그것도 아주 절묘하게 겹치면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독일 자동차 산업을 그대로 덮친 겁니다. 네, 저명한 전문가도 이렇게 진단을 했죠.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다, 이겁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니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재앙들이 한꺼번에 덮쳤길래 이런 무서운 표현까지 쓰는 건지 하나하나 좀 알려주시죠.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위기의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가장 큰 두 가지를 콕 짚어보자면요. 첫째, 전기차로의 전환이 너무 늦고 비용만 많이 들었다는 거. 그리고 둘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자기네들 텃밭이나 더름없던 곳이었는데 말이죠. 이 표를 보시면 지금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익률은 일본 수즈키보다도 낮아졌고요. 제일 뼈아픈 건 바로 중국 시장의 몰락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9%였던 점유율이 지금은 29%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중국 현지 전기차 브랜드들이 무섭게 파고들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돈을 못 번다, 이걸 넘어서 최고라는 자존심에 정말 큰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독일 제국을 쥐흔드는 강력한 도전자. 지금부터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무서운 비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진행자, 이제 전쟁터는 중국을 넘어서 독일의 심장, 유럽 본토로 옮겨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중국 브랜드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인 7.4%를 찍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성장세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와, 이건 정말 안방까지 내주는 격인데요. 아니, 솔직히 기술력이나 브랜드 이미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중국 기업들은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길래 이렇게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겁니까? 아주 영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3단계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가격 경쟁력 좋은 차를 수출해서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요. 유럽연합이 너네 보조금 받고 싸게 파는 거지 하면서 관세 장벽을 세우니까 아예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유럽 안에다가 공장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 좀 아끼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유럽 현지 기업이다, 이런 선언인 거죠. 네,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BYD 같은 회사는 헝가리나 튀르키예에 직접 공장을 짓고 있고요. 샤오퐁은 현지 업체랑 손을 잡았죠.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물류비 같은 거 줄이는 건 기본이고 유럽 소비자들에게 메이드 인 유럽이라는 신뢰감을 확실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치밀하네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위협을 받는데 독일의 거인들이나 유럽연합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반격 카드는 없나요? 물론입니다. 제국의 반격,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크게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기업 내부에서 정말 피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정책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는 겁니다. 먼저 폭스바겐이 꺼내든 카드, 정말 극약 처방입니다. 이 숫자, 35,00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2030년까지 독일 내에서 줄이려는 직원의 수입니다. 회사 역사상 이런 수준의 고강도 구조조정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차를 휘두른 건 아니었어요. 경영진하고 노조가 무려 70시간이 넘게 정말 피를 말리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고요. 그 끝에 정말 고통스러운 타협점을 찾아냈습니다. 공장을 닫거나 사람을 강제로 내보내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대신에 정년퇴직 같은 걸로 자연스럽게 비는 자리를 새로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함께 위기를 넘기로 한 거죠. 진행자도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원래 계획대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없애는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밀어붙일 거냐, 아니면 당장 무너질 위기에 처한 우리 핵심 산업을 보호할 거냐, 이 거대한 딜레마에 빠진 거죠. 결국엔 정책 방향을 조금씩 바꾸면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번 사태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던 늙은 제국이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동시에 아주 빠르고 영리한 도전자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벌이는 거대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한 편의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네요. 그럼 진행자님, 이 거대한 싸움이 결국 그러니까 차를 사는 소비자들한테는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전쟁의 결말을 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과연 독일 자동차 제국은 이 엄청난 위기를 딛고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 이 싸움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 다음에 타게 될 자동차의 국적과 가격, 그리고 그 차에 담긴 기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 귀에 다양한 소식과 지식을 쏙쏙 넣어드립니다. 당귀 다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